포하. 웹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 나혼자만 레벨업, 줄여서 나혼랩은 제목 그대로 나혼자만 레벨업 시스템을 갖고 현대에서 헌터로서 2급 헌터에서 상위 랭커로 성장해가는 이야기입니다. 나혼랩은 웹소설 작가 추공이 2016년 7월 25일에 카카오 페이지에 첫 연재를 하게 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웹소설인데요. 하지만 카카오 페이지에서 첫 공개를 한 건 아니고 원래 2016년경에 문피아라는 웹소설 사이트에서 연재를 시작했죠. 그러나 나홀랩은 문피아 소설보다 카카오 페이지 소설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나홀랩은 어떻게 카카오 페이지의 대표 소설이 될 수 있었는지를 보면 문피아에서 무료 연재를 하다가 카카오 페이지의 제안을 받고 카카오 페이지에서 정식 연재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나홀랩은 카카오 페이지에서 연재 기간 동안 인기 검색어 등에서 누구도 그 자리를 범할 수 없을 정도로 부동의 1위를 지킬 만큼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작품인데요. 물론 계속해서 1위를 지킬 수는 없어서 신작 출시나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는 2위에서 3위로 떨어지기도 하였지만 매번 다시 1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으며 2021년 11월 첫째 주에 신작이 나오는 등의 이슈로 인해 나홀랩의 인기 검색어 순위가 5위까지 내려가는 일이 발생하였지만 나홀랩 다음화가 올라오는 날에 인기 검색어 순위 2위를 되찾고 그 다음날 바로 1위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나홀랩은 웹소설로는 2016년 7월 25일부터 2018년 3월 13일까지 오리지널 편 243화, 외전편 21화, 후일단편 6화가 공개되며 총 270화의 연재를 마쳤으며 2018년 3월 4일부터 2023년 3월 29일까지 오리지널 편 179화, 프롤로그 편 3화, 외전편 12화, 총 194화를 끝으로 웹툰도 연재를 마치게 되었거든요. 그러나 나홀랩이 완결이 난 후에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제 완결 후 3년 동안에도 연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랭크에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재도 없었는데 어떻게 상위 랭크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카카오 페이지는 최고 인기작인 나홀랩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이벤트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냈고 나홀랩 소설이 거의 끝나갈 쯤에 카카오 웹툰에서 연재한 나홀랩 웹툰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며 소설 연재 없이도 계속해서 상위 랭크를 유지할 수 있었죠. 이러한 엄청난 인기를 끈 나홀랩은 카카오 페이지, 네이버 시리즈, 북큐브, 애니툰, 우툰 등 총 11곳에서 연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2월 4일 기준으로 나홀랩을 이러한 연재처를 통해서 본 사람들의 숫자만 무려 3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홀랩 웹소설은 4억 4천만회, 웹툰 기준으로는 3억 8천만회의 경이로운 조회수를 기록하였다고 해요. 현재 카카오 페이지에 들어가서 인기 검색어를 보면 나홀랩이 다시 1위를 되찾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갑자기 인기 검색어 1위가 된 이유는 2023년 3월 21일 나홀랩 공식 트위터 피드에 키 비주얼 제1탄 공개글과 함께 포스터가 게시되었다고 합니다. 포스터 안에 Coming Next Winter 이라는 문구를 찾을 수 있는데요. 이를 보아 나홀랩 애니는 2024년 1분기에 공개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이유로 다시 나홀랩의 검색량이 폭주한 것으로 보이죠. 나홀랩을 탄생시킨 천재 웹소설 작가 추공은 유니크에 소속되어 있고 나홀랩을 연재하기 전에 폐왕을 보았다라는 작품도 연재한 것을 알 수 있죠. 폐왕을 보았다에 대해 짧게 이야기하자면 영지 최고의 기재로 손꼽히던 기사지망생 라울 레이스터가 검을 질 수 없게 되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판타지 장편 소설이라고 합니다. 추공 작가는 보통 트위터나 작품 등에 댓글이 달리면 대댓글이나 좋아요를 달아주는 등 팬서비스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엄청난 흥행을 했었던 나 혼자 레벨업의 연재가 끝난 현재 추공 작가는 다음 차기작을 준비하는 중에 있다고 밝혔어요. 레드아이스 스튜디오의 전 대표이자 나홀랩 웹툰의 작가를 책임졌던 웹툰 작가입니다. 사실 나홀랩 웹툰의 성공 이유 중 엄청난 퀄리티의 작가를 빼놓을 수는 없는데요. 나홀랩의 작가를 장성락 작가가 담당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흥행할 수 있었는지 장담하지 못했다 라는 입장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들이 한 번 있었던 적이 있어요. 작가 칭찬을 할 때 장성락 작가들을 많이 언급하지만 어쩌면 스튜디오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고퀄리티의 작가를 그려낸 것이 아니냐는 거죠. 작가가 밝힌 바로는 스튜디오에서 집단 제작을 통해 작가를 고퀄리티로 그려낸 것은 맞으나 집단 제작을 시작했을 때는 흥행이 어느 정도 된 후였고 그전에는 장성락 작가와 어씨 한 명이 함께 작업하였다고 해요. 2018년 9월 20일과 2019년 8월 22일에 작가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한 달씩 휴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2019년 8월 22일 휴재 당시 너무 많이 쉬었다고 생각한 작가는 9월 12일에 독자들을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그 선물은 기존 페이지수보다 더 많은 페이지수로 다음화를 연재하는 것인데요. 보통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00페이지에서 120페이지 정도로 연재를 하지만 휴재 다음 연재 날에는 144페이지의 분량을 연재하였으며 92화 때 149페이지, 94화 때는 무려 174페이지, 95화 때는 160페이지, 100화 때는 170페이지 등 이후 페이지 수를 늘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열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죠. 사실 100페이지 이상을 평균으로 연재하는 웹툰을 찾기란 힘든데요. 그러나 나홀랩을 보면 기본적으로 액션씬이 적을 때는 120에서 130페이지, 가끔 이벤트성으로 160에서 170페이지를 연재하는 경우도 있고 가장 많이 페이지 수를 연재한 화는 257페이지로 외전 8화라고 합니다. 거기다 외전 8화에서는 소설판과 다르게 이그리트의 기억을 웹툰판으로 해석해 많은 사람들에게 원작 소설 스토리만 따라가는 웹툰이 아니라 웹툰만으로도 재밌는 웹툰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냈죠. 하지만 2022년 7월 23일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홀랩의 웹툰 작가 장성락 작가가 37세의 나이에 지병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을 했다는 소식이 레드아이스
스튜디오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죠. 이 안타까운 소식 때문에 예정되어 있던 외전 연재와 스피노프 작품의 연재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팬들도 있었지만 동료 작가들이 장성락 작가의 뜻을 이어서 외전 연재를 시작해 완결까지 무사히 연재했다고 하죠. 나홀랩 소설에 이어 웹툰도 성공하자 나홀랩을 활용한 게임, 애니메이션도 만들어졌는데요. 나홀랩 소설을 게임화한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는 넷마블에서 지스타를 통해 공개되었고 주인공이 성진우를 조작해 마술을 쓰러뜨리는 게임이라고 하죠. 게임 이름이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인 이유는 작중 성진우의 명대사인 이로나라를 어라이즈로 바꿔서 이름을 붙인 거라고 합니다. 2022년 6월 20일 나홀랩 팬들이 좋아할 만한 소식이 들려왔는데 일본 애니 관련 사이트에 나홀랩의 도메인 등록이 확인된 거죠. PV 영상도 공개되면서 공식적으로 애니화가 발표됩니다. 나홀랩을 애니화할 수 있게 불을 지펴준 애니메이션 감독은 바로 나카시케 슌스케인데요. 나카시케 슌스케는 투 오브 트러블 작품을 시작으로 다양한 작품에서 원화가로 활동하다가 2019년 우리가 모두 아는 소드아트 온라인 엘리시제이션 작품에서 콘티, 작화 감독으로 참여하였고 그 이후는 오프닝, 엔딩 등의 콘티를 맡았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애니메이션 감독으로서의 작품에서는 대박을 친 작품은 없다고 합니다. 첫 작품이 여신 기숙사의 사강군이라는 작품인데 일단 이게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찾아보니까 무난하다고 하는데 이 작품 이후에 맡은 작품이 나홀랩이라고 하니 과연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지 걱정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하죠. 그러나 생각보다 나홀랩 같은 경우에는 액션씬이 많은 작품이기 때문에 작화, 스토리 모든 부분에서 다 중요하지만 액션씬을 얼마나 잘 풀어내느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나카시케 슌스케 감독은 이러한 액션 연출에 특화되어 있는 작가라고 하며 실제로 나카시케 슌스케가 액션 연출을 맡았던 애니메이션만 보자면 진격의 거인 시리즈, 달링 인 더 프랑키스, 소드아트 온라인 시리즈 등 액션씬에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작품들을 맡았다고 하니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나카시케 슌스케 감독이 참여했던 작품 중 혹할 만한 작품들을 조금 소개하자면 체인소맨 5화 6화 원화, 소드아트 온라인 베리언트 쇼다운 원화, 흔해 빠진 직업으로 세계 최강 1기 7화 원화, 2기 콘티와 연출, 무노 스트레이 독스 9화 원화, 제로부터 시작하는 이세계 생활 일부 콘티 및 원화 등 자세히 찾아보니 경력이 미쳤네요. 하지만 각본가 키무라 노보루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키무라 노보루는 기어와라 나루코의 항 시리즈, 힐러걸 등에서는 아주 좋은 퀄리티를 보여줬지만 경계전기 같은 경우에는 총체적으로 망했다는 평가가 있을 만큼 각본의 퀄리티가 작품에 따라 극과 극으로 갈리는 각본가로 유명한데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하는 스타일의 각본가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홀랩을 맡은 감독이 애니메이션 감독 경험이 부족한 나카시케 슌스케다 보니 나홀랩 애니를 기다리는 팬들 사이에서는 경험이 부족한 감독과 감독만 바라보는 각본가의 만남이 각본의 퀄리티에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나홀랩 애니는 일본 사이트에서 성진우의 이름이 일본판 이름이 미즈시노 슌으로 공개됐습니다. 일본어 애니 버전이 먼저 나온 뒤에 나중에 한국 버전이 공개될 예정으로 보이네요. 나홀랩 소설은 일본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나 웹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은 삭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카카오 페이지에 연재하는 웹툰은 일본에도 서비스가 되다 보니 웹툰화가 되면서 일본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어 버전을 먼저 만드는 애니메이션 또한 이러한 이유로 일본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소설 스토리보다는 웹툰 스토리를 따라갈 것 같은데요. 하지만 원작 소설에서 일본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팬들이 많아서 일본 제작사가 일본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작품을 만든다라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내는 팬들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도 웹툰 단행본이 100만 건이나 팔릴 정도로 인기 있는 작품이라 부정적인 반응 대신 애니메이션을 기대하는 팬들이 더 많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의 반응과 상관없이 한국 팬들은 나홀랩 애니메이션의 흥행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워낙 인기 있는 작품이다 보니 그냥 나홀랩이 팬이어서 나홀랩 애니의 성공을 기원하기도 하지만 김지서가 왜 그럴까, 재벌집 막내 아들 등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에 여러 성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웹소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다른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처럼 나홀랩 애니메이션 또한 웹소설 원작이 애니메이션화된 첫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이 성공하면 다른 웹소설들도 애니화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더욱더 간절하게 나홀랩 애니의 성공을 기원하는 팬들도 있습니다. 나홀랩에서 주목해야 할 등장인물은 성진우, 차혜인, 이주희, 유진호 등이 있는데요. 그 외에는 성진우의 여동생인 성진아, 아버지인 성일환, 유진호의 아버지인 유명한 헌터협회 협회장인 고건희 등이 있죠. 나홀랩의 주인공 성진우는 일반인과 비슷한 수준의 헌터였다가 현재는 국가 권력과 비슷한 힘을 가진 헌터입니다. 성진우의 이름에 대한 의미는 딱히 없고 일본판 애니메이션에는 미즈시노 슌이라는 이름으로 출연합니다. 성진우의 작중 대사를 보면 이로나라라는 대사를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성진우의 대사 중 가장 유명한 대사인데 유명한 이유를 보면 그림자 군주로서 다른 그림자 군단을 소환할 때 이로나라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면서 간지나는 모습을 연출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뿐만 아니라 이로나라 대사는 강해진 성진우를 상징하는 대사이기도 하며 원래 2급 헌터로서 인류 최악 병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약했던 성진우가 남에게 명령하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로도 성진우가 굉장히 많은 레벨업을 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대사이기 때문이라고 하죠. 성진우는 작중, 김상cik의 강철검, 카사카의 독리, 나이트킬러, 악마왕의 단검 등 단검을 자주 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점은 주로 단검을 사용해 전투를 하던 성진우의 아버지 성일환과
성진우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성진우는 플레이어 상태가 된 뒤 강해질 수 있는 1, 2퀘스트를 받거든요. 1, 2퀘스트의 내용은 팔굽혀펴기 100개, 윗몸 일으키기 100개, 스쿼트 100개, 10km 달리기. 이거 어디선가 많이 본 퀘스트인데 바로 원펀맨의 주인공 사이타마가 강해지기 위해서 3년간 매일매일 했던 운동법과 똑같은데요. 이 운동을 한 캐릭터들이 강한 걸로 유명하다 보니 이 운동법은 최강의 운동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작품 내에서 성진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유일하게 남은 가족인 여동생 성진아입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동생 걱정을 하기도 했고, 오크들이 성진아를 습격하자 바로 성진아를 구하러 가는 등 유난히 동생과 관련된 일에 집착하거나 동생을 걱정하고 생각하는 장면이 많습니다. 가족 중에 아버지는 실종, 어머니는 익면증을 가지고 있어 성진아만이 유일하게 일상생활이 가능한 가족이기 때문에 성진우가 지켜줘야 하는 존재, 꼭 잘 살아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 같네요. 성진우는 이그펀터에서 플레이어가 되며 바뀐 점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오른쪽 다리입니다. 작품 초반에 색상기에게 공격받아서 오른쪽 다리를 잃었지만 플레이어가 되기로 선택한 후에는 다시 오른쪽 다리가 생기게 됩니다. 거기다 죽기 직전에 배에 칼이 꽂히기도 하는데 깨어나서는 아무런 상처도 없죠. 강한 성진우의 모습과 비교되게 약하던 2급 시절 얻은 상처의 흔적은 모두 없애는 것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이런 성진우가 실제로 현실에 나온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브를 만든 게임 회사 넷마블에서 대규모 행사를 하면서 성진우 코스프레를 공개한 덕분에 현실판 성진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차에 있는 한국 유일의 S급 여자 헌터이자 헌터스 길드의 부마스터인데요. 장검을 사용하는 전투 스타일을 생각해보면 단검을 주로 사용하는 성진우와는 전투 스타일은 좀 달라도 검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전투를 할 때 춤을 추는 것 같다고 해서 춤을 잘 춘다는 뜻의 무의가 별명이라고 하며 본인은 창피하다는 이유로 이 별명을 잘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차에는 나올렙의 진 히어로인이자 성진우의 파트너로서 나오며 질투심에 아파트가 흔들릴 정도로 벽을 치고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해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면서 성진우가 혹시 나한테 관심 있어요? 라고 묻자 네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답하는 등 성진우에게 거침없이 직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주에는 작품 초반에 성진우와 같이 다니던 힐러 헌터이자 페이크 히로인인데요. 원래 꽤 능력이 있는 헌터였지만 성진우가 플레이어가 되는 기점에서 본인은 트라우마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레벨업을 하지 못하는 캐릭터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진우랑 주희가 잘 되는 외전이라도 써달라, 진 히로인이 차이인이 아닌 이주희인 스토리는 없나? 라는 반응이 있을 정도로 주희에 대해 호감을 가지는 팬들도 굉장히 많죠. 팬들이 진우와 주희의 러브라인을 원하는 이유는 성진우의 2급 시절을 상징하는 캐릭터이기도 하며 플레이어로 바뀌는 계기도 만들어주는 훌륭한 조력자이기 때문에 강해지기 전에 성진우도 잘 사는 걸 보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진우와 주희의 러브라인을 원하는 것 같네요. 성진우가 그림자 군단장이 된 뒤 가장 먼저 부하로 만든 그림자는 기사단장이었던 이그리트입니다. 등장했을 때 기사단장으로서 성진우를 압도할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지만 성진우를 거의 이겨놓고도 죽은 척하는 성진우에게 방심해서 성진우의 그림자가 되고 성진우의 아들을 위해 유아용 학문지를 주문한 뒤 본인이 다 틀리는 등 전투 외에서도 주로 허당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성진우가 제주도 게이트 때 얻은 그림자는 개미마수였던 베르인데요. 베르라는 이름은 소설 개미를 쓴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하며 그림자가 된 이후에는 개미마수의 시절은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진우만 따라다니며 충성심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그림자입니다. 진우가 베르를 배려해주는 말을 하거나 진우를 위해 작은 숙소를 만들어주고 왜 총군단장을 노리냐는 진우의 물음에 언제까지도 옆에서 함께 하고 싶다고 답변하는 등 진우바라기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죠. 웹툰에서는 이런 모습이 더욱더 잘 표현되는데 베르가 실수한 뒤 성진우가 제지하자 왕이시여 자비를 이라고 말하며 엎드리는 등 진우 앞에서는 귀여운 베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말이 적은 이그니트 대신 말이 많은 그림자 병사 중 하나다 보니 가장 처음 그림자 병사가 된 이그니트보다 베르가 충성적인 캐릭터로서의 존재감이 강하다고 하죠. 2019년 말에 언론사인 인사이트에서 한 기사가 뜨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한 미국 웹사이트에서의 단행본 판매량으로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이 원피스를 넘어섰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리 나올렙이 인기가 많다고 해도 원피스를 판매량으로 이겼다라는 것이 이상해서 알아보니까 해당 기사를 쓴 기자는 불법 번역 웹사이트에서 측정한 인기 랭킹에서 나올렙이 1위를 달성하게 된 것을 기사로 쓴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기사를 쓴 기자는 본인이 잘못된 기사를 내보냈다는 것을 인지한 후에 기사를 삭제하였다고 하는데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불법 번역 사이트인 것을 몰랐다는 게 너무 이상하다, 혹시 이거 그냥 바이럴 마케팅 아니냐 라는 의구심을 품었다고 합니다. 나올렙의 인기가 워낙 대단하다 보니 나 혼자 네크로맨서, 나 혼자 소드마스터, 나 혼자 말렙 뉴비, 나홀로 주문 사용자 등 나 혼자 땡땡땡으로 나올렙을 오마주한 작품이 늘어났는데요. 현재는 나올렙의 연재가 끝난 지 3년이 지났지만 얼마 전 나올렙의 연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나올렙에서 시간이 지난 뒤가 배경인 나 혼자만 레벨업 라그나로크가 연재되기 시작했죠. 라그나로크 버전은 원작 작가였던 추공 작가가 아닌 무한 리셋, 던전 리셋 등의 작품을 쓴 다울 작가가 연재 중이라고 합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 라그나로크의 주인공은 성진우가 아닌 성진우의 아들 성수호인데요. 성수호는 대학생 나이에 그림자 군주의 힘을 각성하면서 싸우게 되는데 성진우와는 다르게 처음부터 베르가 조력자로서 이런저런 조언을 해준다는 점이 다르죠. 하지만 소설 연재가 마무리될
때쯤 웹툰화가 되고 웹툰화가 대박나면서 나홀랩에 대한 이벤트가 많아지면서 나홀랩을 진료하는 사람들 또한 많습니다. 거기다 나홀랩 스피노프 버전까지 나오다 보니 이제 그만 좀 해라 라고 말하며 너무 많은 홍보와 오래된 콘텐츠에 대한 불만을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물론 이건 팬들로서 나홀랩의 많은 이미지 소모를 아쉬워하는 거지 나홀랩을 정말 싫어해서 이런 반응을 보여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홀랩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웹소설, 웹툰, 게임 등의 콘텐츠들이 모두 성공했는데요. 현재 연재 중인 나 혼자만 레벨업 라그나로크와 공개 예정인 애니메이션도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도 큰 관심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웹소설 나 혼자만 레벨업에 대한 100가지 TMI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 TMI 중간에 잘못된 내용이나 제가 찾지 못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포비 하나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포바!